안녕하세요. 한국지능형 산물인터넷협회 백승범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최될 스마트 도시와 안전 세미나는 국민생활안전포럼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에서 후원합니다. 본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계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영준 본부장님께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준 본부장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그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에 앞서서 약 한 5분 정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안전 속에 생활 속에 다양한 그 안전 사고에 저희는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알ert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실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긴급 서비스가 되겠죠. 홍수라든가 재난재해 등과 같은 그런 긴급을 요하는 안전 서비스들은 별개 차치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생활 안전 예방 서비스는 비긴급성 서비스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감전의 위험이라든가 돌출부의 뭐 머리 충돌 위험이 있다거나 뭐 보행 실족의 위험이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활 속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알람해주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일명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 개발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실제 그 맨 좌측에 있는 그 생활안전지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활안전 서비스는 특정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에 치안 사고가 발생됐던 그 발생 빈도를 그 위험을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생활안전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맨 좌측 상단에 봐주시면 생활안전 그러니까 치안 사고가 발생됐던 그런 위치나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치안 사고가 빈번했었다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형태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추가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즉 치안 사고가 발생됐던 시점 또 치안 사고가 발생됐던 시간 그 다음에 실제 치안 사고가 발생됐던 그 시점과 시간과 날씨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또 분석 예측을 해서 맨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치안 그 위험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생활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 개발이 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하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뭐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 가족과 연계해서 자녀가 어떤 특정 위험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도 알림 메시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원격지의 그 관계인에게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 안전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예측하는 그 서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애인 또 비장애인들에 따라서 또 자기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계속 진행하면 되나요? 예,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용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실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인적 사항을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의 인적 사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지역에 돌부리가 있다거나 계단이 파손됐다거나 하는 것들을 참여형으로 서버에 그 상황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여형. 그다음에 이제 체험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의 사례를 조금 AR, VR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맞춤형으로 체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들도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의 기술개발 범주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발표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 주관의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개발 연구단 사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말, 플랫폼, 컨텐츠 그리고 표준 시험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위험을 예측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이 핵심이고 그 하단에 사용자나 커뮤니티를 통한 클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동을 시키고요. 또 좌측 중단에 보시면 별도의 앱을 통해서 실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과 좌측 상단에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생애주기형 다양한 생활안전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과제 범주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결과들을 맨 하단에 보시면 국민생활안전 포럼을 통해서 대국민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의 역할도 아울러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R&D의 그 범주에 담고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5분 이내에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개발 연구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도시 안전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에콜란트의 백용호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란트의 백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도시 안전 추진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맛이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죠. 지금 소풍도 가고 한강변도 걷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좀 많이 변화가 있었죠.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고 최근에 코비드 팬데믹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도 지금 많은 문제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일상생활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많이 좀 굉장히 안타깝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지난주 23일까지 자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람 간의 접촉 최소한 언택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라든지 정착, 그다음에 사회적 간접적 디지털화가 생각보다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언론 나오겠죠.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지금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했더니 락다운을 했더니 미세먼지가 없어졌더라. 대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이제 도시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셨죠.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사회적 현상이라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은 이제 많이 아시는 비대면화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에 탈세계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는 플랫폼 경제라든지 비대면 기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확대된다든지 국가 우선주의, 내션 퍼스트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국가별 중심주의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IoT라든지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통찰력이라고 하죠. 인사이트. 예. 인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국내 스마트 도시 안전 성과라든지 성수도 강화
그 관련한 요소 기술이 굉장히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지금 세분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또 이제 어디 도시 회복 탄력 다시 이제 원상행복기라고 했죠. 를 위한 공급자 주도에서 기업 및 시민 중심의 어떤 전환과 진화, 수요차 그 중심으로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뭐 붕괴된 거는 여기 많이 보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으로 해서 로컬 중심의 어떤 변화 연대가 이제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비대면 효과에 의한 것이고요. 현재 키워드는 지금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많이 하신 것처럼 언택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디텍 나오고 있고, 그다음 뉴 노멀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언택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서로 간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그 하는 그 어떤 기술들은 이제 뭐 그 키오스크라든지 VR이라든지 뭐 챗봇 이런 이제 그 비대면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텍이라고 그러죠.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현실과 가상을 이제 연결하는 브릿지 개념이죠. 저희가 가상에 대해서 일상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약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그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업의 그 아날로그 기업에서 지금 디지털 핵심 요소가 있는 어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총칭하는데, 실제로 이제 딥텍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노멀이죠. 새로운 표준, 사회적인 표준이 이제 지금 가장 큰 지금 저희가 그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가 갑자기 와서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기존에 과거에 없었던 표준을 이제 그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인위적인 표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표준 이런 방식이 지금 굉장히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대면 인프라가 그 중요한 옵션으로 이제 경제 핵심화되는 이제 세계적 현상을 저희가 이제 뉴노멀의 어떤 그 핵심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략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스테이 홈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홈을 이제 좀 풀어서 해서 지금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게, 홈에 이제 H는 이제 헬스케어 라이팅이라든지 헬스케어 그 건강과 방역 어떤 인식 제고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O는 이제 온라인 뭐 당연히 온라인 지금 증가되겠죠. 그다음 맨리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없는 무인화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코노미에서는 홈, 그래서 홈코노미라 많이 하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연장자들도 마찬가지로 홈코노미라든지 그 어떤 그 의식이라든지 어떤 활용성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그 사람과 이제 도시를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회 경제적 발전 변화의 핵심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사람과 도시 부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특히 도시 부분을 얘기할 때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IoT, 뭐 인공지능,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초고속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쪽으로 가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클라우딩이라든지 AR, VR이라든지 뭐 초고속 통신망 이런 쪽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에도 일단은 지금 많이 이제 논의되던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좀 더 이제 코로나 이후는 세분화되는 과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판 뉴질 정책 종합 계획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게 되면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을 이제 직접 육성하자.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좀 증당을 했었죠. 그다음에 그 사회 간접의 이제 그 디지털화 이렇게 지금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어떤 새로운 표준에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표준화된 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그 복잡성이라고 그러죠. 그 기대치 않은 그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본 그 기술 기반 산업 도시 경영이 이제 필요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주로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스마트 시티가 이제 주로 꺾여가고 되고, 네트워크에서는 언테드 방식이 이제 확산되겠고요. 데이터는 서비스 확장 개념이 기반이 되겠고, 스마트 시티는 이제 도시와 시민의 어떤 가치 함양이 이제 주로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큐리티죠. 보안이죠. 왜냐하면 온라인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지금 많은 그 단체라든지 개인이 지금 이슈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 실현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이제 시민의 편의 향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구현을 하고자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구현 못하는 게 인공지능 부분인데,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제 강화를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공간 부분이죠. 공간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언택트라든지 어떤 그 디지털화라든지 그다음 비대면 때문에 현재 지금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지금 다시 아마 정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정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스마트 시티가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이 어떻게 융합이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가상과 현실의 어떤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마디로 디지털과 현실의 어떤 융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왔었죠. 지난 6월까지 어떤 그 세계 경제 GDP인데 이제 왼쪽에 그 신문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일단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공동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의 어떤 그 경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작년 대비 마이너스 뭐 7.7%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1.6%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그 불확실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코로나가 이제 세컨 팬데믹이 2차 팬데믹이 나올 경우는 내년도 마이너스를 이제 그 성장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뭐 요새 아마존이라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 석 달만 최근 코로나 이후에 지난 10년치의 어떤 성장을 이뤘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문구에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좀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슈가 될 수 있겠고, 그 언택트 기업들의 어떤 활동, 그 지금 현재 왼쪽에 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제 그 통계청 자료 보면 현재까지 이제 아직까지 중반이죠. 그래서 전체 어떤 그 쇼핑 거래액 중 30.7%가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갔을 때는 아마 지금 40% 이상 50%까지 예측하시는 어떤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전반적인 산업 자체 굉장히 힘들지만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몇 개 기업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성장하는 어떤 지금 그 기회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전 세계 이제 그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그 팬데믹에 의해서 번영을 하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었는데 1등부터 10위까지 보면 이제 전부 이제 그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딩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라든지 뭐 스페이스X 이런 관련 때문에 그래도 혁신적인 비전 제시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어떤 성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 내에서도 일단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또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건 당연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LG화학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인해서 일단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그 굳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연관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일단 상당 부분은 이제 관여가 되는 어떤 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스마트 도시로 들어와서 일단은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스마트의 어떤 그 중요성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이제 한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교통 시스템 변화가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어떤 전문 기업들이 예측하는 게 교통 시스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게 아마 전문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추연결 네트워크는 당연히 이번 그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저희 한국이 좀 약간 친환경 에코시스템 쪽도 상당히 어떤 그 약진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스마트 도시랜드 스마트 주문 관련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뭐 지금 압도적으로 좀 빨리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언택이라든지 온라인 때문에 지금 생성되는 그 어떤 무수한 데이터 때문에 빅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산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 방식이 조금은 이제 지금 많이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뭐 공간 활용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의 미래는 조금은 이제 좀 많이 분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뉴노멀이죠. 새로운 표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스마트폰 하나 갖고서 일단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런 삶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셜 블루, 사회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있고요. 소셜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고, 소셜 이퀄리티 그러죠. 어떤 평등성, 그 젠더 그 이퀄리티도 포함되는 어떤 평등성이 있고, 그다음에 소셜 코어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럽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게 지금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에서 그 소셜 디스턴싱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러면서 부작용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언론 보다 보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만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저희가 지금 놀랄만한 소식이 이제 소외 지역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어떤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가도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형상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양극화라 그러죠. 양극화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사회의 새로운 패턴 자체가 등장해서 우리 어떤 그 도시를 구성할 때, 경제를 이끌어갈 때,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 현상을 지금 분석할 때 새로운 패턴, 새로운 그 분석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 관점에서의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멘텀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큰 어떤 그 촉진제가 될 거라는 게 많은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지만 이거를 촉발을 위해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한 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가장 뉴스 많이 났어. 초기에 2월, 3월에 많이 났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났죠.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지금 뭐 발생해서 재난이라든지 지금 팬데믹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블랙스완이냐 아니냐 말하는 이슈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통칭적으로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재난과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팩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할 때 저희가 현재 그 그레이 스완이라고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그 대처를 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원상복귀할 수 있지만은 6월 7일 했을 경우는 다시 블랙 스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이제 그 현상 저희가 그레이 스완을 하는데, 현재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레이 스완을 어떻게 지금 최소화할까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레이 스완까지 놓칠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화이트 엘럼펀트 그렇죠. 흰 코끼리 현상,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필요 없는 어떤 그 스마트 도시라든지 전혀 필요 없는 시민에게 상관이 없는 어떤 그 디지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관리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죠.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블랙 스완과 그레이 스완과 화이트 엘리펀트에 대한 어떤 그 학술적인 어떤 좀 분석이라든지 대응 방식이 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갖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많은 전문가들 연구를 좀 하고 있으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레이 스완 부분하고 화이트 엘리펀트 부분은 좀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획일적인 구축 방식이 좀 지향될 거라고 지금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글에 이런 데 그 자료 보게 되면 스마트 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모든 디지털화돼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 새롭게 효율적으로 이제 뭐 관리를 한다든지 도시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획일적인 구축 방식이 이제 지금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도시가 5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 똑같은 도시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현재 문화적인 상황도 다 지금 다르고 있고,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현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 나라별로 도시별로 상당히 다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도시 기반 시설과 서비스 방향이 좀 변화하고 있죠. 정말로 그 시민 체감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 기반 시설과 서비스는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요. 또 도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 체감 수요 공급 기술 변화죠. 그 시민들의 어떤 체감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언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상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급자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의 기술 변화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AI라든지 뭐 IoT, 바이오 융복한 기술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될 그 기술들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시민 건강이라든지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어떤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복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거버넌스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가 해시태그로 그러죠. 그 키워드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세이프티, 뭐 리버블 시티, 뭐 컨버전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추가되는 게 언택이라든지 그 비대면이라든지 소셜 코지 사회적 연대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도시의 어떤 안전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그 해시태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스마트 도시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봤던 소프트웨어 있고 하드웨어 있고 이거 저희가 이제 공급자라고 그러죠. 그 수요자인 시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저렇게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언론 보도라든지 세계적인 그 레포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의 스마트 도시와 코로나 이후의 스마트 도시의 어떤 그 중요도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기반 시설 부분, 그 에너지 부분, 그 교통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쪽, 그다음에 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가 굉장히 그 강조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환경 쪽,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언택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때문에 클라우드 등이나 빅데이터 분석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IoT, AI는 뭐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싱이라는 트래킹 그 알고리즘이 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이 센싱이나 트래킹 자체가 어떤 개인 보호 차원의 그 접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주의점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일단은 코로나 이전 스마트 도시의 어떤 그 비중과 이후의 비중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프리 스마트 공간이라 해서 지금 국내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어떤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계 시그니파이 회사와 그 보스턴 의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UVC LED 조명을 통해서 그 특정 파장도로 해서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99.99% 제거되는 게 어떤 결과가 나와서 현재 지금 임상 실험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일부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산업이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많이 활성화되는 사업자가 이제 그 스마트팜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스마트팜 그러면 일단은 뭐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그 식물 공장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많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우클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스마트팜. 그래서 우리가 먹을 먹거리는 우리가 키우겠다, 남의 손에 안 닿겠다는 어떤 컨셉의 어떤 저반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국가에서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중동 국가에서는 일단은 동남에서 수입했던 어떤 그 식재료를 직접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떤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생되는 새로운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겠고요. 그 한 예로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하면 실외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외로 나가는데, 공공의 지금 IoT 그 환경 바이오 관련된 어떤 스마트폰 그 기술들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도시 내에 가장 많은 그 공공시설물이 이제 가로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300만 개의 가로등이 있고,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만 개, 70만 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어떤 그 시설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가로등 시설물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많은 그 선진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지금 그 발전된 산업은 이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 흐름을 그 원활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러는 게 이제 홍수 지진 센서라든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홍수가 많이 생기고 그 지진도 지금 세계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자연재해를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감지하는 센싱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가로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기반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유해가스 센서라고 그러죠. 특히 화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가로등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효과도 이제 상당히 좋은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몇몇 그 선진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이제 가로등에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말하게 되면 2m에서 5m 정도까지 비말이 이제 포진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스템의 어떤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m 정도까지는 그 가로등 주변 10m까지는 이게 비말이 그 바이러스가 제거된다는 어떤 리포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실외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임상치료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각각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제센터에서 통합 플랫폼으로 실제로 이제 실시간 관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연동성, 호환성, 수용성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축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가장 1위로 성장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그 홍수 센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복합 센서를 해서 환경 센서라든지, 뭐 그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 장치에 부착된 어떤 그 등주가 가로등이 되게 출시를 예상하고 있어갖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그 저희가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유럽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사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지금 많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차원에서 도시 기반 시설도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거는 다 이제 통합관제가 된다는 거 뭐 당연히 지금 당연히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부처 사업에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노멀,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죠. 구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전에 이제 1970년대 DEC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회사의 이제 그 CEO 켄 올슨이라는 그 CEO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자기 집에 컴퓨터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당시 발표는 거의 이제 교과서적인 말이라 대부분 미쳤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젊은이죠. 빌 게이츠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언젠가는 개인이 지금 개인의 컴퓨터를 가질 날이 올 겁니다 예측을 했었죠. 그 결과가 어땠냐면 DEC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세에서 가장 번영하는 기업이 됐겠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의 어떤 그 융복합이고,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 이분 얘기하신 걸 일단 뉴노멀 시대라 저희가 좀 인용을 하는데, 테크놀로지, 기술과 휴머니티, 인간성, 어떤 시민이 융복합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신경 울리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뉴노멀 시대의 융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융복합은 기술과 휴머니티가 같이 연동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키워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Own Smart City인데, 당신의 고유의 도시를 스마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크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퍼즐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레고 방식이 있습니다. 퍼즐 방식을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레고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창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신 것처럼 회색의 어떤 기술이냐, 선명한 컬러의 기술이냐. 그래서 기술의 명칭도 명확해야지만 좀 더 구성이 쉽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준비가 됐느냐,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가 탑다운 방식인지 아니면 바텀업 방식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죠. A 도시 카피터서 B 도시로 옮길 건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할 거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그 스마트 도시 구축관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ISE의 2019년 스마트 도시 순위입니다. 물론 정확한 스마트 도시는 아닌데 시티즌 모션 인덱스에서 서울이 오른쪽 보시면 19위가 됐습니다. 작년에. 뭐 지금 10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휴먼 캐피탈이라든지 그 환경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이고, 거버넌스 부분도 굉장히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그 세계 10위 국가의 어떤 평균을 좀 분석해봤어요. 가장 차이나는 데가 이제 환경 부분하고 거버넌스 부분이 저희가 한국이 이제 서울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 그럼 잘하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특히 이제 거버넌스 부분, 환경 부분, 그다음 휴먼 캐피탈 부분은 조금 약점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바텀 최하점 받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좀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게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환경 부분이 가장 취약점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스마트 도시를 구축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ISE 지금 올해 그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의미상 말인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이슈로 인해서 내년에 스마트 도시 인덱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아마 상당 부분은 코로나 대응을 어떠냐에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순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페이지입니다. 안전축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선제적인 조치죠. 그래서 최적의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워게임이라고 하죠. 워게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스마트 도시 정책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든지 기본 계획이 아닌 굉장히 시뮬레이션 많이 워게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좀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개선 활용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기획과 구축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 체감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에서는 뭐 외형을 위한 구축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경우 있는데, 지금 이제 언택트라든지 비대면 있죠. 코로나 이후에는 외형은 아마 지금 시민들 자체가 굉장히 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부분, 특히 요소 기술을 개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중요성이죠.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트래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빅데이터 창출이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빅데이터에 대한 단어에 초점 맞췄었는데, 어떤 데이터를 창출할 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나오면서 중요한 게 이 데이터 활용성, 투명 활용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정보 완성도 강화 정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이스트의 우윤택 교수님께서 진강도시 도시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윤택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 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뭐 고용보험 이야기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 디지털 경제, 유택트는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 앞에 온택트를 지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제 그 온택트 시대에만 살 수는 없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활용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비컴 환경에서의 컨택트 시대라고 이름을 별도로 붙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또 최근에 정부가 뭐 그린 뉴딜 또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또 스마트 도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스마트 도시 전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스마트 도시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로 전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생각들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도시라는 도시가 어떤 것들인가, 그 스마트 도시의 시민은 안전하게 사는가, 그리고 이제 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 전강도시가 과연 스마트 도시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강도시가 된다면 거기를 사는 시민은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건가, 이게 가능하다면 전강도시 플랫폼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뭐 모든 답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뭐 담론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도시에 대한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스마트 도시 관련되는 공부를 하면서 이 유럽에서 접근하는 스마트 도시와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가 꽤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선진국, 개도국 사이에도 다른 접근이나 다른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다른 부분들은 유럽은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접근을 시민들이 주도한다는 게 우리랑은 꽤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도시의 역사나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살고 싶도록 만드는가?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도시인가?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인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는 사람보다는 기술이 먼저고 이 스마트 도시를 하나의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기술이 도입되면 도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는 주로 이동성, 효율성,
뭐 삶의 질, 뭐 성장, 지속 가능한 도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 중심에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는 도시 공간에 가능하면 첨단 기술보다는 친환경 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스마트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사는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가 있는가 하면 기업이 바라보는 스마트 도시도 있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 또 잠깐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들이 조금씩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주로 효율적인 행정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기업은 신산업을 적용해서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은 도시가 스마트해지기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스마트해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시민 중심 또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제일 아랫단에 예전에 없던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단계였는데 이제 0단계가 이 ICT 기술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기술,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안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위험이 제로인 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 지속적인 관제나 예측이나 대비나 대응을 통해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도시를 또 안전한 도시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 ICT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가 이 보안 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는 동면의 양면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도시를 만들어가는 공급자 입장과 또 도시를 사는 시민의 입장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도시에서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시민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소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 이 참여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문에서부터 SNS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뭐 공청회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법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정강도시라는 것이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전공하는 이 정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강도시를 어떻게 만들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공간이 있고 이 물리 공간에 대응되는 가상 세계가 존재하고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상을 적절하게 연동시킬 수 있다면 이 새로운 공간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상 정강 현실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 물리 세상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게 되고 또 정강 현실을 통해서 현실 공간으로 그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보를 접근할 때는 지금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거나 또는 이 터치 스크린 또는 화면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도시 전체의 이 가상 정강 현실이 접목된다면 우리가 도시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시의 그 자체의 능력, 그 도시를 사는 시민의 능력 또는 그 시민이 있는 그 소사이어티의 능력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에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 도시 수준을 실시간의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2를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 렌즈를 쓰고 걸어다니면서 실시간에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이 물리 공간에서 가상으로 이어지고 또 가상에서는 이런 그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 정보로부터 모아지는 정보를 해석해서 가시화할 수도 있고 또 현실 공간으로 그 정보를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 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직립이라는 회사는 매직벌스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디지털 트윈과 연동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정강현실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강현실에 대한 개념은 정강현실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건 90년대 초반 탐 코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정강현실에 대한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현실 공간을 지금 가상의 정보를 접근하는 매개로 쓰자 이런 개념에서 현실 공간에서 가상을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로 가상 세계를 현실에 어디에 가져올 건가, 가져온 가상 세계와 우리가 실시간에 어떻게 인터랙션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강현실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강현실의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하는 논의도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해서 이 얼반 스페이스를 오그멘트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ICT 기술들이 있는데 IoT, 5G, 데이터 플랫폼, AI, 디지털 트윈, 가상 정강현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도시와 연동이 되고 도시를 연동시키게 된다는 이야기는 도시 현상에서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가상정강현실이 결합되는 디지털 트윈은 결국 현실 공간으로 다시 정보가 되돌려지고 현실에서는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관리하거나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현실과 가상의 아주 유기적인 연동이 필요하고 관심 객체나 장소를 중심으로 3차원 가상 세계의 정보를 끌어와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고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참여형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정강도시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세상이 있고 예전에는 가상 세계는 도시와 별개의 공간에 만들어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 현실 공간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지고 이 디지털 트윈의 결과물들이 현실 공간에서 직접 보여지는 이 오그멘티드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정강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정강도시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물들은 데이터 플랫폼에 모아지고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모아져서 해석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에서 가시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에서 가시화된 정보는 이 AR, VR 플랫폼을 통해서 현실 공간으로 다시 되돌려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눈치 있는 오그멘테이션이 가능해야 다양한 정보로부터 내가 just in time,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기본 인프라는 앞에 설명드렸던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5G, 데이터 플랫폼, AI,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이 가상정강현실과 같이 결합이 돼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검증도 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 디지털 트윈과 가상정강현실을 연동해서 실제로 구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들은 누가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최근에 퀄컴을 포함해서 퀄컴이 칩셋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가상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로 가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안경형 디스플레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모든 정보를 안경형 디스플레이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필요합니다. 계산량이 많은 정보들은
안경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5G를 통해서 엣지나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계산한 정보를 실시간에 넘겨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5G나 6G에서는 그런 정도의 속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된다면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일과 놀이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안전의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 중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안전은 이런 것들을 최소한 포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지 부근, 동네 생활권 활성화 및 안전환경 필요, 야외 여행지 주변의 안전환경, 여기는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동네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정된 또는 예정되지 않은 방문객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슈로 등장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그 개인의 맞춤형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그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떻게 만들 건지, 또 그 개인이 아주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내일 발표할 그 김영준 박사님의 슬라이드에서 한 장을 가져왔는데, 애트리에서도 이 생활 안전 예방 서비스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사례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의 유리 파손이라든지 감전이라든지 돌출부 때문에 머리가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보행 실족 위험이 있는 지대라든지 보행로의 안전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보행 걸림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사례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정강현실이 여기에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잘 필요한 일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요소들이 이런 필요한 일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치안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안 위험이라는 게 디지털 트윈에 어떤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그 위험 요소에 따라서 그 지역을 피해서도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이 안전을 담보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 시민들을 노리는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험하다고 피해서 안전한 도시로 안전한 길로 안내를 하게 되면 범죄자는 안전한 길에 가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정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정보의 수집도 중요하고 현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모든 정보를 다 센스를 가지고 확보하면 좋겠지만 센스를 가지고 확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스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센스를 통해서 모아서 디지털 트윈에서 축적하고 분석하고 가시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들은 이 가상 정강현실을 통해서 넘겨받아서 현실 공간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서들이 동작하지 않는 많은 그 물리 공간도 존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그 대덕 연구단지에 탄동천이라고 해서 대덕 연구단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천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안전한 산책로가 되고 또 그 생태하천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가끔씩 보면 거기가 오염 물질이 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센서를 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감시를 하려면 수천만 원짜리 센서가 하천에 설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과 관리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그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필요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그 정당현실이 할 역할들이 조금 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형으로 정강도시를 만들 건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시민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센서인 거죠. 거기에 시민들의 의지 이게 더해진다면 시민들 스스로 센서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센서로부터 모아진 정보들을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계산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뭐 그런 결과물들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만들어낸다면 그게 가장 좋은 그 참여형 정강도시이자 스마트 도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여해야 될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산동천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책하는 입장에서 기꺼이 제가 산동천의 IoT 역할, 센서 역할을 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을 좀 빌려서 그 사람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런 센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로부터 재미를 얻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재미만 얻는 게 아니고 부가적인 또 인센티브도 제시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에서 장소나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 그래서 내가 센서 역할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센서 역할을 해서 만들어 놓은 유용한 정보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또는 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제공을 한다거나 또 이 정강현실에서 쓸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레퓨테이션을 제공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 참여형 정강 도시를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도 도시 그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만드는 게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 정강도시 플랫폼은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정강도시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건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진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서비스로 돌아가야지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은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생각했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도시란 어떤 것들인지, 이 스마트 도시는 시민들이 현재 안전하게 살고 있는 도시로 설계되고 있는 건지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대안으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강도시, 가상정강현실과 스마트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고, 이 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화두로서 던졌고, 이 숙제에 대한 답은 토론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INX의 연명수 대표님께서 인간을 위한 변화, 스마트 도시와 산업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간을 위한 변화, 스마트 도시와 산업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우선 도시와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데요. 인구 증가가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세계 도시의 인구 비율은 2018년에 거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것은 2050년에는 68% 거의 7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된다는 그런 예측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데이터의 결과들이 결국은 도시화가 집중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지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과거에는 아주 과거도 아닙니다만 도시화가 지속될수록 경제적 요인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미래에는 보다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더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세계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화와 함께 산업화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즉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그런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의 하나의 중요한 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기술, 산업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IBM에서 2018년에 주장한 것과 같이 이 도시는 세계는 보다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이 세계에 대한 그리고 도시에 대한 많은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어떤 새로운 기술로 그리고 새로운 접근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아젠다를 이제 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사실은 모든 도시가 스마트 시티를 주장하고 그리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스마트 시티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그 기술로 인해서 최근에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그리고 발생되어 왔던 많은 그 도시화의 문제들 그리고 도시화가 산업화가 결합되면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생존 전략으로서 스마트 도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업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 그리고 건강 부분 그리고 운송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 정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그런 지향점을 가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편해지고 발전되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의 가장 주안점은 무엇이냐 하면 스마트 시티는 많은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노력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스마트 시티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스마트 시티의 시작은 기술이었고 그 기술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의 어떤 노력이었지만 그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인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혁명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앞서 본 1차, 2차, 3차, 4차의 산업혁명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생리적이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개인의 욕구 단계를 그 산업혁명의 역사마다 하나씩 다 달성해 왔다는 것이고, 즉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단순하게 안전하고 생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사회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나 중심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산업화가 기여해 왔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지향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어떤 하나의 로컬 지역적인 문제가 그 모든 이슈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문제가 글로벌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전 지구적으로 이 문제가 동일하게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를 보면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계의 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결국 스마트 시티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인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인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하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최상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 가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그럼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방법론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실 기반으로 그리고 그냥 인간을 주제화시켜서 연구되고 개발하는 방법론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실생활적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크리에이터로서 참여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실제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협력자로서 코크리에이터로서 참여하는 방법론이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최근에 2000년대 전후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대두된 방법들이고 이와 같이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리빙랩과 같은 방법들은 이러한 하나의 지향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단순하게 인간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자인 싱킹과 그리고 실생활 기반의 검증 방법론인 리빙랩인데요. 이 두 가지는 최근에 산업이라든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인 방법으로 유명한 방법들입니다. 결국 이 방법들은 실제적인 결과와 효과를 낳고 있고요. 유럽이나 대표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 디자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안전을 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제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자체가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제조 방식이 변화하고 노동 인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고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고들이 큰 유형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소한 인간의 실수 그리고 인간의 잘못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 환경의 발전 속에서 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고 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대부분의 산업안전사고 실생활의 사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끼임이나 떨어진 물체에 맞은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실수와 그런 실패 인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동안은 모든 산업안전은 국가 정책 중심, 공공산업 중심, 작업 현장 중심, 작업자 관점 이렇게 본다면 주로 국가와 정책 중심으로 법 제도 기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오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점점 현장 중심, 작업자 중심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안전 디자인이란 개념으로 접근한 예입니다. 즉 이 내용은 울산광역시가 주관해서 실제로 현장 조사 그리고 작업자 관찰,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 요소를 더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제대로 된 연구 용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산업안전의 그 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즉 작업자 중심의 총체적인 안전 디자인 질서를 확립하는 계획 및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 안심하는 작업자, 안정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방법들과 개념들을 제시했고요. 즉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간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디자인적 해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외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화학 관련 다국적 기업은 이런 작업자 안전 우선주의 그리고 작업자 중심의 안전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17년간 무사고 사업자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지침서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 그리고 이 그 화학 물질의 색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회사마다도 규정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런 데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아주 사소한 소화기의 위치를 사람이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환경이나 제품이나 시설을 바꿀 때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전선 같은 것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전선을 바닥에 깔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천장으로 올리고 그리고 작업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출입구를 표시해주고 또 장애를 가진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또 천장을 높이해서 여유 시간을 벌어주는 등 이와 같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안전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이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시와 그 주변의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4개 시권에서 즉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안전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고, 이 접근 방법은 즉 작업자 중심의 이해, 그리고 그런 모든 맥락 중심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작업자에게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접근한다는데,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절차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닫는 출입문 같은 경우는 작업자의 근골격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자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작업자의 계속해서 일하는 그 바닥에 파인 그 위치를 통해서 작업자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되는 보호구역을 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작업자가 그동안 익숙해진 작업 환경을 통해서 낯선 환경이 아니라 익숙해진 가운데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약간의 편리함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둡고 지저분한 휴식 공간을 잠깐이라도 좋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전혀 다른 아이디어도 제공하기도 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안전과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은 안전한 보이는 직접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인간적인 문제,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 작업자의 그 회사에 대한 그 태도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있지만 잘 모르는 소화기 위치를 즉시 대응을 위한 플랫폼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제안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보신 거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안전 디자인이라고 하면서 해왔던 사업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진화된 작업 안전을 접근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작업 환경은 앞으로 이와 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 표준화된 공정이었던 작업 환경이 앞으로는 디지털 슈퍼바이저 중심의 작업 환경으로 바뀌죠. 즉 이와 같이 스마트화된 공정 통해서 작업자들은 육체적인 작업자가 아니라 디지털 감독자로 변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작업자는 지금까지 그냥 현장의 어떤 하나의 단순 노동 혹은 하나의 공정을 맡아서 책임지거나 하나의 그 기계와 기구에서의 하나의 부속자가 아니라 그 총체적인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운영자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산업 환경은 전체적인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연결되고 또 자동화되고 투명하게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환경을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라인에 올라가는 모든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즉 작업자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되어지고, 이것은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가지고 가야 되는 모든 맥락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즉 작업 환경은 보다 능동적이고, 그리고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작업자들의 안전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스마트 공장이 되면서 일어난 일들은 예방과 예측이 더 우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또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한 ICT 제품, IoT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보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보호구도 어떤 지금 현재로는 쓰는 것으로부터 충돌을 막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넘어짐을 막기 위해서 다리 안전화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 모든 부분에 센서가 달림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자기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실제로 작업 환경과 소통하며 그 기계와 대화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센서 캐리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 디자인 혹은 안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2020년에 안전에 관련된 트렌드는 하이테크에 관련된 그런 안전한 그 작업 현장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안전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질 뿐 아니라 안전 관리자나 일반 작업자들이 거의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제너럴리스트, 아주 다 모든 부분에 전문화되고 능숙해진 그런 접근이 될 것이고, 또한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총합적인 사고가 아니라 건강 혹은 복지,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변화하는 작업 환경과 속에서 같이 변화해야 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작업장은 작업자를 중심으로 모든 그런 제품 그리고 장소, 프로세스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 작업자는 이 제품과 프로세스, 이 플랫폼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이 작업자의 행동도 변화되고, 또한 작업자의 경험이 변화되고, 그리고 작업자가 사용하는 그 서비스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즉 이 스마트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작업자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 행동 유동 디자인 혹은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 친밀도를 높이고 편리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성을 높임으로써 실제적인 스마트한 과정에서도 이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작업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작업자 중심의 어떤 그런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지속해온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실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안전 이상의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작업자,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럴 때 실제로 모든 그런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인간 중심의 접근이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작업장이 되든 혹은 지금 현재에든 우리는 결국은 작업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제로 진실로 본질적인 스마트 안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패널 토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전에 잠시 자리 정돈 등을 위해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